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역시 황사 버스 소식을 파업인가요? 가장 많이 준비했는데 네. 버스 파업부터 상황을 짧게 정리하고 예,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걱정들 많으시고 또 고생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오전에. 그 오후 3시에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정상 운행이 되는데 이 버스 파업이 이제 남긴 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정류장 나오고 나서야 파업인 줄 알았어요 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이미 늦죠. 이때 알면. 예, 좀 너무 알림 문자가 늦었다.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요. 경기도민도 유탄을 맞고 있었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때문에. 서울 버스 파업이 그냥 뭐 그렇겠지 네, 하는데 네. 광명, 부천, 시흥 이렇게 서울 인접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늘 타던 게 서울 거였네 하면서 안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광역버스 타고 있었는데 서울 버스였네 하면서 아예 서울로 가는 출근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구나. 네, 유탄을 맞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도 밀리고 이도 저도 안 되니 차 끌고 나와야겠네 했는데 도로 위는 주차장. 네. 이렇게 좀 정체가 심하셨는데 왜 이유가 이렇게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네. 왜 파업인지 오늘 아침. 예, 임금 인상, 호봉 체계 개선이었는데 네. 네, 결국은 이제 임금 체계 같은 경우는 4.5% 정도로 이제 그 중재안 4.48% 정도로 네.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노조는 한 12% 정도 주장을 했었고요. 많이 양보했네요. 12% 주장에서 4.8%. 이 속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좀 논란들이 나왔는데 네. 이제 경기 인천으로 서울 기사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야 된다. 근데 경기 인천이 더 열악한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이 보도를 보고 놀라가지고 네. 이 경기 버스 노조에 여기저기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들 그 보도 보고 놀라셨다고. 아니 서울보다 더 열악한데 경기 지역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하여튼 네. 이 협상 중에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나오는데 특정 워딩만 좀 보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버스 노동자들은 이번에 교훈이 어쨌든 이 경기도 버스든 서울 버스든 다 하나로 공동체로 인천 버스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한 군데 삐그덕하면은 다 유탄 연결이 맞는 되죠. 예,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버스 승무원들은 어쨌든 블루 칼라가 아니라 그린 칼라다. 기후 위기 시대 제대로 된 대접을 위해서 아주 합리적인 타결이 계속 있어줘야겠다. 이 서울에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하반기에는 또 경기도 인천. 네.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상황이 낫겠지 했는데 이렇게 주장이 나온 건 역시 처우가 힘드니까 맞습니다. 얘기가 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준공영제로 간다 할지라도 빈도수는 좀 줄지만 네. 할 일은 여전히 많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버스 재정이 광역지자체 소관으로만 갈 것인가, 네, 지자체 네. 소관으로만. 수많은 이제 도로 분담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버스 쪽으로 국고도 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논의가 좀 시작돼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황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황사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황사가 탁 나올 때마다 중국 탓이지. 맞아요. 우리 맨날 중국 탓. 또 우리는 중국 탓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네. 중국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거긴 또 몽골 탓이야. 고비 사막에서 오는 거다. 네, 몽골이 관리를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데 탓 이러는데 정확히 들여다보더니 이렇더라.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그 뉴스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밤 비가 그치면 이제 황사 본격적으로 네. 지금도 뭐 흑비다 뭐 이렇게 해서 비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지만 이제 황사 시즌입니다. 네. 황사가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이름이 다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는 그 SDS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모래 폭풍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스트 앤 모래 폭풍이라는 뜻인데 요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도 지금 모래 폭풍이 날라든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황사인데 네. 그쪽은 또 유럽 쪽은 사하라 사막 모래 폭풍이에요. 여기저기 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날아가면은 북미까지 날아간대요. 전부 다 남 탓하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웃나라 원래부터 사이 안 좋던 이웃나라에서 때는 기회다 이러면서 니네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그게 아니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특히 네. 정말 강한 먼지 모래바람이 중국 전역을 휩쓸어 가지고 마스크에다가 막 곡을 쓰고 이렇게 네. 출퇴근하고 뭐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네. 여론들이 막 들끓으면서 몽골은 뭐 하는 거냐, 초지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비난 여론이 들끓었대요. 네. 근데 그해 가을에 중국 과학자들의 하나의 연구가 딱 발표가 되면서 잠잠해졌습니다. 어떤 연구를 발표했냐면 네. 몽골의 식생 황폐화보다는 풍속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아, 황사가. 바람이 더 강해진 건가요? 네, 그러니까 몽골의 식생이 좀 그나마 괜찮았을 때도 황사가 심하대요. 요즘. 네. 그러니까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데 바람이 세지면서 엄청 그 상관관계가 높아졌다. 네. 특히 이 몽골하고 중국 북부 지역의 평균 풍속이 1973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바람이 약해지는 추세였대요. 네. 그러다가 2013년부터 계속 바람이 강해지고 있대요. 지금까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풍속이 계속 증가하면은 중국 북부에서 황사는 더 자주 발생할 거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모래 바람이 아니라 진짜 무슨 해일 같네요. 네. 해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가 탓하기 전에 일단 저 바람에 갇히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동물은 맞아요. 어떻게 될까? 사실은 뭐 방송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참혹한 얘기가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동물 사막에서 발견되는 동물들 모래바람에 갇혀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즘 황사는 빨라진 풍속 풍속의 때문이다. 영향이 심하다. 네. 식생 관리도 물론 있지만 네. 그걸 절대시하기는 힘들다라는 음.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몽골의 기후 변화 얘기인데요. 몽골의 기후 변화가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참 드라마틱한 데이터인데요. 네. 199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네. 전국토의 40%가 사막지대였대요. 몽골은. 네. 이것도 많은 거죠. 근데 30년이 지난 2020년에 전국토의 76.9%가 사막으로 변했다. 여기에는 이게 이제 몽골 자연환경관광부의 공식 발표고요. 네. 여기에는 기후 변화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지구가 지난 112년간 한 0.89도 정도 올랐대요. 이것도 엄청 많이 오른 건데 평균 기온이요? 몽골이 한 2배 수준 올랐답니다. 몽골만요? 예, 왜 몽골만. 그러지? 2.24도가 올랐다. 오. 특히 1970년대 이후에 몽골 온도가 급상승하고 특히 초원의 연평균 기온이 한 1.73도 한 2도 가까이 올랐고 연 강수량은 5.2% 줄었다. 여기 무슨 대규모 산업단지를 짓고 70년대부터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없었죠. 이게 예. 왜 이랬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탄소라는 게 돌고 돌면서 다른 나라 탄소가 여기 가서 돌고 돌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예. 물론 그러면 아이고 몽골하고 붙어 있는 나라 아이 거기 이럴 수도 있지만 꼭 몽골의 그렇진 황사가 않다. 우리한테 오듯이 네. 우리가 내뿜은 석탄 연기가 화석연료. 그쪽으로 갈 수도 네. 있는 거죠.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 호수가 말라버리면 이게 황사의 근원이 된대요. 네. 그리고 초원에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덜 오거나 빨리 녹으면서 강력한 모래바람, 지금 오는 모래바람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이 몽골 지역에서 눈이 없어지면서 비가 거의 안 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모래바람이 봄 되면서 확 오는 게 내일부터 만나게 되는 내일부터요. 그 황사다. 네. 건조해지니까. 예.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세 번째 반전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이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두 번째 사진. 이 무려 660억 그루의 나무를 국경 근처에 심어왔대요. 중국은 뭘 해도 숫자가 참 많아요. 나무를 어떻게 660억 그루를 심지? 이게 별명이 이른바 만리장성 나무 심기. 그러니까요. 예. 와. 어디다 대단하네요. 심었냐면은 이 베이징이 역사적으로 네. 이 황사 피해에 계속 시달려 왔잖아요. 네네네. 위치를 보면 지도에서 보면 몽골이 저 북쪽에 있고 베이징하고 사이에 광활한 사막이 있는데 그게 고비 사막입니다. 고비 사막. 그러니까 몽골에서 시작된 황사가 네. 고비 사막을 거치면서 모래 폭탄이 돼가지고 베이징을 엄습한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세워야겠다. 나무로. 예, 나무로.
그래서 1978년부터 네. 모래 폭풍 퇴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78년부터 했었구나. 고비 사막과의 국경선을 따라가지고 66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온 거예요. 진짜 중국답다. 660억 예. 그루를 지금 한 40년, 35년 동안 심은 거네요. 보이는 와. 라디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중국 북부 지역에 네. 이 자발적으로 나무 심는 광경이거든요. 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 그 사막 위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 심을 네, 칸들을 자리를 다 구획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뭐 또 다른 사진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정말 사막 한가운데인데 네. 거기에 수선화를 심으려고 수선화요. 예, 사람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심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만리장성이라고 별명을 지닌 초목지대가 왔는데 네. 미국의 공영 라디오 NPR 보도에 따르면 이걸 통해서 실제로 모래 폭풍의 빈도수를 줄일 수 있었다. 아, 줄였다고요. 예. 해마다 계속 베이징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모래 폭풍의 피해를 입어왔는데 네. 이렇게 방풍림을 이렇게 만들어 오니까 빈도수가 확실히 줄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노윤성 연구원 말 들어보니까 이게 그 나무학자들은 알고 있는 얘기더라고요. 이미 알고 예.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심은 나무로 네. 목재를 생산해 가지고 아, 또 수입을 얻고 있대요. 그새 다 키워서 예, 목재를 회수가 또, 돼가지고 또 가지치기 해가지고 또 이렇게 회수가 돼가지고 목재해서 하고 있다. 그쵸. 이제 35년이 됐으니까 네.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그냥 이게 황사에 나무 심기 하는데 어느 정도 치열하게 이렇게 나무 사막에서 심어왔는가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리장성 나무까지 심었는데 그래도 요즘 기후변화 황사는 이 방풍림 위로 뛰어넘어가지고 아하. 모래를 운반을 할 정도로 세졌다. 점점 바람이 강해지는 거네요. 바람이 그러면. 강해지다 보니까 기후변화와 인간의 어떤 전쟁이 정말 치열하게 이쪽 사막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네 번째 이야기 이제 몽골로 가봅니다. 네. 이제 인간의 요인도 사실 일부 가세를 해요. 하나는 몽골 내에서 네. 광산 채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광산 채굴이요. 금, 석탄, 구리 채굴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니까 초목이 사라지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염소를 그렇게 많이 키웁니다. 염소를요? 예, 목축 숫자가 방목 숫자가 30년간 거의 3배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염소. 그러니까 한 500만 마리였던 게 지금 한 2,700만 마리. 왜 여기도 키울까요? 염소요. 글쎄요. 몽골에서 생산되는 염소가 전 세계 캐시미어의 40%를 생산한다. 몽고 캐시미어라고 광고 많이 나와요. 예. 이게 또 이렇구나. 그 염소가 양보다 2배 많은 풀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목조지가 그래서 빠르게 빨리 파괴가 되고 줄어드는 있다. 거네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네. 일자리도 없고 수입원도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캐시미어. 광산으로 가거나 네. 캐시미어로 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예, 그래서 통제를 해서 이쪽에서만 방목하세요. 그래도 그러면 우린 뭘 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한 가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세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요. 한국의 푸르나시아라는 NGO 단체가 14년째 몽골 현지에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최근에는 대한민국 산림청 임업진흥원까지 가세해서 상생의 숲이라는 거를 꾸미고 있거든요. 사진 보시면은 몽골의 사막을 푸른 숲으로 이렇게 가꾸는데 네. 중요한 거는 현지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푸른 아시아에서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풍림을 우선 심습니다. 네. 두 번째, 방풍림 안쪽에는 유실수를 함께 심습니다. 돈 내는 과일나무. 예.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도 설치해가지고 수박도 키우고 오이를 키웁니다. 현지민들은 협동조합을 꾸립니다. 네. 그래서 작물을 팔아서 돈을 벌고 이 돈의 일부로 사업장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고. 숲을 관리하는 게 생계와 연결되도록 만든 그래서 거네요. 이분들은 숲을 잘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마을 소득이 수입, 생기는. 내 수익이기 때문에 아하. 계속 숲을 가꾸게 되는. 네. 그 숲을 파괴해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숲을 관리해야. 가꿔야 되는 관리 모델. 한 2,800여 가구가 이렇게 역량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네.
답은 우리 모두의 협력이 있다. 여기 탓이야 저기 탓이야가 아니라 네. 몽골에서 최근에 대통령이 10억 그루 나무 심을게요 이렇게 유엔에서 발표를 했대요. 네. 그러자 다음에 중국의 시 주석이 몽골 대통령 만나서 우리도 돕겠소. 유엔에서는 매년 6월 17일을 세계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날로 지정을 해서 네. 전 세계가 같이 각자도 잘하고 서로 노력하고 성공하고 실패한 사례를 같이 나누자. 이렇게 그 공동체 패러다임을 같이 만들자고 하는데 황사 오면은 아유 그래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10억 그루 나무 심기 또는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네. 생각도 바뀌고 의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있다. 않을까 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천하실 곡은 어떤 노래일까요? 몽골의 맑은 밤하늘을 보면서 자란 그 소년 소녀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이 됐죠. 악뮤요. 네, 악뮤도 아마 몽골의 밤하늘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랜 날 오랜 밤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